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금요일 시간 항상 첫 코너로 저희가 주간 똑똑똑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담론을 좀 뛰어넘는 청년 여성들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뭐 정답을 저희가 제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각을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하는 시간이니까요. 항상 이 시간에 마음을 좀 열고 귀를 열고 좀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또 자리해 주셨어요.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를 제가 앞서 청년 정치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청년도 얘기가 좀 돼야 되는 부분. 그 안에는 정치도 있는 것이고, 예.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제 보도를 보면 아무래도 이준석 돌풍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준석 현상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자, 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이런 지지, 이것을 청년 정치에 대한 지지로 봐야 할 것인가부터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준석 편집장? 네, 예.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자체에 대한 지지보다는 기존 정치인에 대한 염증이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표출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역량보다는 기존과 다른 것을 원하는 그런 현재와 젊다는 이미지 외에는 구체적인 정치적 비전이 없는 정치인에게도 좀 인지도와 인기가 쏠리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나 청년들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 없이 기득권 정치 집단이 이런 입맛에 맞는 청년 개인 몇 명을 고르고 스타로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이슈화하는 걸 과연 청년 정치에 대한 지지라고 할 수 있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이유는 기존 정치에 대한 염증이다. 얼마나 염증이 심한 답을 다른 곳에서 찾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양재 활동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청년 정치에 대한 지지이기만 한 게 아니라 똑똑한 남성 엘리트 혹은 반페미적 저절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소위 뭐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남성 청년들이 느끼는 억울한 불편함이 그들보다 강한 권력이 아닌 그들보다 약한 소수자인 여성 청년들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이준석에 대한 지지도 되게 굴절된 지지로 뭔가 청년에 대한 지지처럼 보이지만 이준석이 말하는 청년에 여성 청년이 있는지 노동자 청년이 있는지 저소득층 청년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되게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청년 정치라는 것을 지금 조금 한정된 부분으로 이준석 돌풍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들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청년 정치라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청년이 참여하는 정치, 청년을 위한 정치, 청년이 정치에 그러면 많이 참여하면 되는 건지, 그 이유는 또 그럼 어디에 있는 것인지, 청년 정치는 그럼 뭘 해야 하는 건지, 이 청년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을 정리하고 가죠, 그러면.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의 장혜은 의원이, 이분도 이제 청년 정치인인데, 네. 청년 정치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86세대가 청년 시절부터 정치를 했지만 그때 누구도 그것을 청년 정치라는 방식을 말하지 않았다라고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청년 정치라고 하는 순간 어떤 특별한 의제만, 청년 문제만 얘기해야 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좀 구별하고 착각을 한다는 점 때문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청년보다는 정치의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방점을 그쪽으로 찍어라. 그렇죠. 그때 현실적인 절차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올려서 이 논의의 장으로 가져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세대의 문제점이 워낙 기존의 정치에서는 항상 국회에 들어가면 실종되고 어떤 형식적인 공감으로만 존재하고 쇼로만 사용된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글로만 배우듯이 각 세대가 저마다의 고유한 경험이랑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게 돼요. 네. 이제 그렇다면 지금의 현 세대들은 우리와 비슷한 감각을 공유하고 있는, 비슷한 상식을 입법화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을 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86세대를 비유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쉽네요. 네. 예전부터 그쵸.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네.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뭔가 청년이 더 진보적이고 유능하기 때문에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사회의 정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청년 정치를 이야기한다는 건 중년 남성 이성애자 이런 기득권층이 과대대표되는 상황에서 사실 여성 청년 청소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해가는 과정들, 소수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가는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이 정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뭐 이런 만 25세 미만이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거나 이런 조항들, 혹은 과도하게 높은 기탁금, 혹은 뭐 이런 남성 중년 가장에게만 더 유리한 선거제도,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과정들의 청년 정치가 있는 것이지,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한 의제라거나 혹은 청년이 더 유능하기 때문에라는 어떤 환상 때문에 청년 정치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치가 너무 이제 중년 남성의 이성애자, 그걸 넘어서는 좀 더 확장된 소수자로의 확장되는 그런 정치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그렇죠. 또 그 제도들을 특히 보완해 나가는 것에 좀 더 방점 찍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요. 청년 정치인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는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지금 눈에 많이 띄진 않아서 수가 무척 적죠. 그런 어떤 국회 안팎에서 보는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청년 정치로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다. 양지 활동가께서 먼저. 지금 활동을 좀 하고 계시죠? 네. 저도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청년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성 청년 국회의원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뭐 이를테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기본소득당 자체가 당원 2만 명 가운데 80%가 청년인 청년의 정당인 상황이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내세우는 혹은 카드로 버리는 이런 방식의 청년 정치가 아니라 정말 청년이 주도하는 정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30대이고, 그래서 이런 당사자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떤 비정규 불안정 노동의 문제라거나 주거의 문제라거나 이런 영역들에서 굉장히 빠르게 감지하고,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런 1인 가구를 중점으로 한다거나 이런 면들이 되게 차별성이 있는 당이라서 되게 기억에 남고, 또 정의당의 경우에는 청년 정의당이라고 해서 정의당과 독립된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는 청년 당 조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당 조직이 좀 더 튼튼하게, 다른 정당에도 있는데 민중당이나 녹색당에도 있는데 이러한 당 조직들이 좀 튼튼하게 청년 정치인들을 장기적으로 길러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당에도 있으면 좋겠네요. 정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있죠. 국회의 권위는 양복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면서 논란을 받아쳤는데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요. 특히 이제 N번방 사태로 인해서 성폭력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안에 담고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청년노동 3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포괄임금제 폐지나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확대가 포함이 돼요. 또 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윗세대들에게는 사이버 공간이 좀 분리된 가상의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혐오 표현이라든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 않은 데 비해서 청년들은 이 문제에 좀 더 빠르게 접근하는 사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세대가 다르면은 이렇게 법안 하나를 상정하고 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난다. 지금 그런 걸 아마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좀 제도적으로 아까 좀 접근해 보자라고 했으니까 한번 저희도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정말 그 우리의 경우 정치를 일찍 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좀 그에 비해서는 좀 나이가 어릴 때부터 접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은데,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한 나이를 16세 이하로 지금 하향 조정하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지금 국회에 제출을 했거든요. 16세 이것도 아마 또 논란이 또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낮춰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낮추지 않아야 된다면 어디에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얘기 좀 듣고 싶네요. 네, 먼저 중앙선관위원회 정치관계법의 주요한 내용은 말씀하신 만 16세까지는 뭐 사전투표나 개표에 참관할 수 있게 하자, 뭐 정당 가입 허용하자, 그리고 뭐 교육적 목적 모의투표 허용하자, 이런 게 주요한 내용들인데요.
있는데요. 네. 사실 정당활동 참여 등의 참정권은 얼마나 성숙하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혹은 연령에 따라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청소년의 일상도 정치에 굉장히 수많은 영향을 받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그렇죠. 존재잖아요. 그랬을 네. 때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라는 것에 참여하는 게 원론적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서 청소년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선거운동의 네, 자유는. 뭐 이런 지지자가 된다거나 지지의사를 표명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권리라는 거 어른들한테만 있고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도 포함돼서 이번에 정치관계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예. 사실 뭔가 청소년 당사자들이 수도 없이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런 정치관계법의 보수적인 해석들, 보수적인 정치관계법들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침해당하고 뭐 법률적으로 소송을 한다거나 분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폭넓은 정치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넓게 정치관계법 개정, 앞서 얘기해 주신 공직선거법까지 포함한 그런 개정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바람을 얘기해 주셨고, 이진성 편집장님.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 청소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60조나 네. 청소년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 22조가 예.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령 하향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연령을 낮춘다는 것보다는 이 연령을 낮추어서 들어온 청년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의견을 내고 평등하게 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야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연령만 낮추었다가는 어떤 의미로는 가정 내에서 의사결정권이 많지 않은 청소년들이 약간 머릿수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령을 낮추는 것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이 정당 문화 내부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군요. 예전을 돌이켜보거나 아니면 또 환경운동이나 이런 다른 또 정치적인 활동들을 볼 때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사실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의 삶과 연결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다. 아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자, 실제로 법을 바꾼다면 어떤 그 변화가 생길까요? 이 청년들이 정말 가입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지금 너무 청소년들은 그 입시 제도를 향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변화가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 교실에 뭐 정치화 이런 걸 어른들이 많이 우려하고 학습권 침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학습권이라는 거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교육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예.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최우선이 돼서 다른 모든 활동을 막거나 그것들을 제한하는 방패로 쓰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극히 이건 입시 위주의 마인드고 사실 현재로서도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입시 위주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동아리 활동조차도 좀 미비한 할 시간도 현실이라 없죠, 뭐. 네, 예. 당장으로서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예 기회가 없는 것과 기회가 만들어져서 가능성이 있어서 시작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학생들을 이런 비정치적인 순수한 존재로 타자화해서는 안 되는 게 4.19 혁명에는 중고등학생이나 심지어 초등학생도 네, 참여했던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어떤 자신의 목적이나 환상에 따라서 의견이 없는 정치적 의견이 없는 그래서 뭔가 지켜줘야 되는 이런 존재로 타자화하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 영역 문제에서는 좋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 정치가 더 살아나기가 어렵겠군요.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양지아 활동가께서는? 네. 제가 청소년기에 학교를 다닐 때 교육부에서 노란 리본이 정치적이니까 금지하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청소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교실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예. 학급 자치회의 같은 것도 초등학교 때는 조금 되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학급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들에도 학생들이 일상적인 결정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이러한 것이 억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교실이 정치화되는 경험들 혹은 정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경험들이 우리를 조금 더 이런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런 국가교육의 위상에 맞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 교실이 정치화된다는 것의 우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른에 의해서 표의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표현이나 정치의 자유를 줄 때 어른에 의한 강압을 극복하고 수평적으로 어른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교실이 더더욱 정치화되어야 하고 정치의 주체가 아니었던 이들이 더더욱 많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얘기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요. 자, 얼마 전에 이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제도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논의가 그동안 사실 무척 오래 걸렸었고, 지금 이제 정당 가입 이 연령 하향 논의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라 그것도 또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 이런 작은 변화들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투표 연령 하향은 뭐 정치가 좀 젊어지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런 변화들이? 일단은 지금 정치는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아무래도 정치가. 좀 깊죠. 네. 네. 사실은 방금도 이야기하였듯이 일상의 모든 활동이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용하는 것들이 다 정치에 해당하는데 네. 말 그대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서 뭔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논하는 혹은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무래도 강하죠. 예. 그래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좀 팽배해 있는데 이런 인식이나 감각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게 굉장히 원론적이고 커 보이지만 이런 어떤 투표 연령 하향대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프로젝트라고 단번에 생각을 해요. 되진 않지만 네, 그렇죠. 시간이 걸린다. 네. 네. 하지만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네, 그렇죠. 양재월 동가께서는 네, 저희 사회에서 이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에 예. 주되게 했었던 것들은 사실 우려였던 것 같아요. 교실이 정치화될 거다, 학생들한테 정치 교육하면 안 된다, 모의투표 불어야 된다, 이런 우려들. 근데 이러한 우려들 자체가 18세 선거권 하향이 청소년에게 있어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잘 자리 잡지 못한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선거권은 투표지 한 장의 의미가 아니라 뭐 선거운동부터 일상의 그렇죠. 영역을 정치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었던 건데 그런 면에서 이런 참정권, 청소년 참정권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조금 더 확장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청소년,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다수의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누릴 수 있어야 이런 청소년도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은 네. 굉장히 소수의 청소년들만 참정권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 장기적으로 더 많이 하향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 18세면 거의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그죠? 되게 적죠. 네,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예. 자, 그러면 제도를 더 들어가 보죠. 지금 선거권 얘기해 주시니까 피선거권은 그러면 지금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40세 그렇죠 기준이 네.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는 25세 이거는 이제 그래도 대통령 선거보다는 좀 낮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더 낮춰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목소리들 있는데. 네. 이거는 낮춘다는 문제보다는 이 제약 자체가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나이 제약이 필요 없다.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39세와 40세의 차이는 뭘까? 이게 왜 40세로 제한이 되어 있을까? 네. 39세에 어떤 사람이 40세가 되면 갑자기 뭔가 생기는가?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예. 혹시 불혹이라서 그런가? 근데 그렇다기에는 저희가 보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에 대한 환상과 이런 네. 경계의 실질적인 효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39세의 A와 41세의 B 중에 반드시 B가 41세의 B가 훨씬 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경험과 네. 우리의 그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뭔가 나이가 들면 성숙하겠지, 이 정도 나이는 돼야 되겠지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연령 제한 자체가 좀 불필요하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양재열 변호사께서? 네, 저도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연령이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청소년 당사자가 몇 번 출마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 노동당의 조민 활동가가 2018년 4월에 만 14세로 전북시의원에 출마를 했고 작년에는 만 17세로 총선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 활동가분이 하신 말씀이 촛불 집회 때는 개념 청소년이라고 박수 쳐주는데 투표 얘기할 때 미성숙하니까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느 때는 어른의 입맛에 맞으니까 개념이 있고 그렇죠. 어느 때는 어른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미성숙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건데 똑같은 활동인데. 그렇죠. 그랬을 때 사실은 이런 정치에 대한 인식이나 혹은 자질이 있냐 없냐 자체 사실 투표에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열어두고 청년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런 의정활동이나 의회활동들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들을 낮춰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피선거권과 지금 선거권을 동일하게 봐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고 아예 연령 기준이 없어야 된다 얘기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 좀 더 이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끝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양재 활동가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네, 기타금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하고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아무래도 일상에서의 정치가 좀 더 활발하고 본격적으로 제고가 되어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들 좌담회에서는 아이돌도 육성 시스템이 있는데 어째서 정치인들은 공들여서 육성을 하거나 가르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 길러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학생의 경험 같은 단계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무엇이 청년 정치인지를 스스로 본인이 깨닫고 이 과정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스타 정치인, 소수자 스타 정치인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개별적으로 이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학생들이 정치적이라는 것들을 좀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써요. 그렇죠. 누군가가 정치적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굉장히 뭔가 꿍꿍이가 있고 네, 속셈이 있는 사람처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건 사실 그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랑시에르가 정치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의 그 없는 자의 몫을 확보하는 것, 가지지 못한 자의 것을 확보하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제고가 돼야 되고 그 입시나 학습권을 침해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학교 교육과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공교육 안에서도 정치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라는 개념을 저희가 좀 잘못 갖고 있었군요. 욕으로 많이 쓰죠. 없는 자의 몫을 확보하는 거 지금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생각 안 해봤던 저희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 주변에서 정치를 하는 많은 동료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똑똑하지 않아서 아는 게 없어서 정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청소년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이 청소년분들의 경험이나 문제의식이 그 어떤 기성 정치인보다 예리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소수자들이 경험한 남다른 감각들 이런 어떤 장애 여성 공감에서는 아프고 장애가 있는 몸들이 했던 경험이 성장과 개발이 보편인 시대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감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남다른 감각들이 전문성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정치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존중받을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서 뭔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성의 언어들에서 맞춰야 된다라는 강박이 아니라 뭔가 청소년들이 느끼는 뭐 오늘 급식 별로다 혹은 뭐 강제하자 빡친다 이런 억압이나 일상적인 언어들이 정치의 언어로 쓰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이번에 이준석 후보자께서 청년의 의제로서 젠더 의제 국회에 끌어오겠다라고 했던 발언이 일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청년 의제가 젠더 의제만이 아니고 불평등 의제들에 대해 더 많이 끌어오셔야 된다 생각하고 또 젠더 의제 갈등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지만 동시에 뭔가 청년의 일상적인 문제나 고민들이 국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세대가 다르면서 느끼는 새로 다른 감각들을 어떻게 끌고 와서 그 정치 현장 안에서 녹여낼 것인가. 그럼 한 가지 질문만 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할당제에 관한 언급들이 지금 많이 됐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재 활동가께서 먼저.
네. 물론 청년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없는 자리주기식 청년 할당제 분명히 한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에서 이 청년 할당제를 통해서 장혜영, 류우정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청년 국회의원을 배출한 것도 사실이고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권한이라는 게 어떠한 이들에게 독점되어 있는지를 성찰하고 그 능력이나 권한이 정말 평등하게 측정되었는가를 성찰하고 당내에서 좀 더 평등한 이런 공천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할당이 아닌 청년 과반이 당연할 수 있는 당내 문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준석 후보의 말씀대로 청년 할당제가 필요 없다라는 논의까지 갈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좀 이르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거를 자리 나눠주기식이라고 비판하기는 쉽지만 청년 정치인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을 쉽게 냉소하기보다는 좀 더 힘든 길이지만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오늘 하실 말씀이 정말 많았을 텐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똑똑똑 청년 정치 많은 지금 생각거리를 던져준 것 같아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그리고 개관언론 이진송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